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의사소통 문제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 중에는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많았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부모 자녀 간 대화도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부모에게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자라면서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문제를 겪는다. 인간관계의 질은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있다. 가정에서 대화하는 법을 익힐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배워서 익혀야 한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상대의 숨은 욕구 포착하기. 부부 치료를 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대화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잘할 수 있나요? 이다. 나는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라고 대답한다.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숨은 감정을 읽어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적극적 듣기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감정을 포착하고 공감하며 듣는 것이다. 매일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왜 늦었어? 라고 묻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보자. 이번 주는 왜 매일 늦게 와? 회사에서 야근하니까 그렇지. 내가 놀다가 늦게 오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언제 내가 놀다가 늦게 온다고 했어?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남편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헤아리지 못한 대답이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며 말해주면 아내는 자신의 숨겨진 감정을 들여다보고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는 왜 매일 늦게 와? 많이 기다렸지. 계속 혼자 저녁 먹어서 좀 외로웠겠다. 자기랑 같이 저녁 먹고 싶었는데 조금 외로웠어.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때도 숨은 감정을 헤아리며 말해주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수목원 가자. 나 바빠. 주말에 출근해야 해. 남자친구가 주말에 교회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단순히 출근해야 한다고만 답하면 남자친구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남자친구가 놀러 가자고 한 이유와 숨은 감정을 읽어주면 남자친구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바람도 쐬고 좀 쉬고 싶구나. 나도 그렇긴 한데 주말에 출근해야 해서. 그러면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줄면서 상황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듣기는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며 들으려는 노력은 대화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2. 나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환자들에게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몇 개의 단어로만 감정을 표현한다. 와, 고마워. 단어 몇 개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면 그림이 섬세해지듯이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면 대화가 풍성해진다. 시간 내서 나를 만나러 와주고 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정말 고마워. 또 긍정적인 감정은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괜찮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짜증나.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내가 싫어진 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짜증나. 대화 중에 자꾸 알림이 울려서 짜증나.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이유와 함께 최대한 섬세하게 표현해보자. 섬세한 감정 표현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 3. 자기 공개로 관계 발전시키기. 대화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소모적이라 만남을 피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대화가 힘든 이유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 아는 정보가 적으면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대화할 때 긴장하게 된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어느 정도 사적인 정보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내가 먼저 내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개하면 상대는 나를 편안하게 느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관심사나 취향을 말하면 좋다. 과거의 경험이나 가족 이야기 같은 주제도 좋다.
가장 깊은 수준의 공개는 열등감이나 취약점, 가족 내 갈등과 같은 매우 사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사적인 정보를 나누면 신뢰가 깊어지면서 둘도 없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 단 자기 공개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싶다는 이유로 내밀한 가정사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섣불리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성급하게 자기 공개를 하면 상대방은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국에는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은 관계인지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4.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질문.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해보자. 토익 점수 만들고 인턴 경험도 쌓아야지 라고 조언하면 친구는 내가 해준 조언을 시도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자기랑 맞지 않는다며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럴 때는 조언보다는 좋은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다. 좋은 질문은 질문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 좋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대답을 떠올리게 되고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찾아내게 된다. 좋은 질문의 조건은 4가지다. 1. 당장 대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 2. 새로운 아이디어, 성찰, 깨달음을 유도하는 질문. 3. 과거의 부정적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 4. 열린 질문.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취업 준비하는데 뭐가 힘든데?가 아닌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이 날까?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의욕을 북돋우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된다. 실적이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후배에게는 왜 실적이 떨어졌을까? 보다는 앞으로 실적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질문하면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 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질문도 있다. 네가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질문이다. 개인사에 개입하는 질문. 둘은 나아야 하지 않을까? 가치관을 주입하는 질문. 굳이 월급이 더 낮은 직장으로 가려는 이유가 있어? 질책하는 질문. 다 네가 선택한 일 아니야? 부정 표현을 포함하는 질문. 왜 설거지를 안 했어? 만약 메시지 전달이 꼭 필요하다면 질문보다는 의견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낫다. 대부분 자신은 좋은 의도로 물었는데 상대방이 꼬여서 질문의 의도를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해한다면 나쁜 질문이 된다. 질문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러나 존중을 담아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대화도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다. 정신과 의사들이 현장 상담에서 배운 대화의 힘. 듣는 마음, 말하는 기술.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